여러분, 일상에서 우리가 흔히 접하는 다양한 물질들의 특성을 깊이 들여다보면 오랫동안 상식으로 여겨져 온 흥미로운 법칙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단단하면 쉽게 깨지고 부드럽고 유연하면 쉽게 긁힌다는 물리적 진리입니다. 예를 들어 다이아몬드는 자연계에서 가장 단단한 물질 중 하나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충격에 약해 쉽게 깨질 수 있습니다. 반면 고무는 충격에는 매우 강해 잘 찢어지거나 깨지지 않지만 날카로운 칼로 쉽게 자를 수 있죠. 이처럼 단단함과 유연함은 전통적으로 서로 상반되는 특성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이 두 성질을 동시에 구현하는 일은 과학 소재 분야에서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난제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한민국 광주과학기술원 지스트 연구진이 이 오래된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혁신적인 신소재를 개발해내면서 전 세계가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신소재는 연필 경도 7H에 달하는 탁월한 표면 경도를 자랑해 기존의 일반 보호 필름을 훨씬 뛰어넘는 단단함을 갖추면서도 동시에 종이처럼 수없이 접었다 펼쳐도 전혀 손상되지 않는 놀라운 유연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물리적으로 양립하기 어렵던 단단함과 유연함을 한 장의 초박형 필름 안에서 완벽하게 융합해낸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이 소재가 철보다 무려 5배 이상 강하며 무게 대비 인장 강도는 철보다 8배 뛰어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혁신적인 소재의 원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나무와 박테리아에서 얻은 천연 소재라는 점입니다. 마치 SF 영화 속에서나 볼 법한 미래형 소재가 대한민국의 연구실, 그 중에서도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이미 양산 준비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큰 감동과 자부심을 안겨줍니다. 시장 전망도 매우 밝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신소재가 2034년 즈음 상용화될 때 시장 규모가 35억 달러를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예측합니다. 특히 일본이 2015년 처음 상용화에 성공한 유사 기술을 넘어 미국과 일본 등 전통적인 기술 종주국마저 제치고 한국이 이 분야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술 조각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글로벌 소재 패권 경쟁의 판도가 크게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신소재는 단순히 스마트폰 액정 보호 필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글로벌 대기업들이 수십조 원을 투자해 구축한 초박형 유리, 어트그, 생산 설비를 단번에 구식으로 만들 수 있는 혁명적인 기술이며 나아가 우주위성, 차세대 디스플레이 산업 등 첨단 분야까지 산업 지형을 뒤흔들 잠재력을 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광주과학기술원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 글을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왜 대한민국이 갑작스럽게 글로벌 소재 패권 경쟁의 중심에 서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기술이 단순한 휴대폰 필름을 넘어 우주산업과 방위산업을 뒤흔드는 전략적 자산으로 자리매김했는지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한국 연구진이 깨뜨린 단단함과 유연함이라는 물리적 모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후 두 번째로, 나무에서 강철보다 강한 물질을 뽑아내는 마법 같은 기술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낼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글로벌 대기업들이 이 신소재의 시장 출시를 일부러 늦추고 있다는 충격적인 가설을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이 소재가 군사위성이나 우주산업의 핵심 자산이 되는 이유를 평소처럼 어려운 과학 용어 대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이 글을 다 읽은 후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시계를 2019년 7월로 잠시 되돌려 보겠습니다. 당시 대한민국 산업계는 전쟁과도 같았던 긴박한 시간을 겪고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의 수출을 제한하면서 삼성과 LG 등 한국 대기업들은 새벽까지 회의실불을 끄지 못하며 큰 위기에 직면했죠. 세계 1위의 반도체와 폴더블폰 기술력을 보유했음에도 핵심 보호 필름 하나를 일본에 의존하면서 공장이 멈추는 상황에 놓였다는 사실은 아직도 우리 모두의 기억에 선명합니다. 당시 한 대기업 소재 담당 임원은 새벽 3시에 사무실에서 정수기 물을 마시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세계 1위라는 게 다 거짓말이었다. 일본 부품회사 사장의 전화 한 통이면 우리 생산 라인이 멈춰버린다니 대체 무슨 세계 1위냐. 이 말은 한국 소재 산업계 전체의 자존심을 정면으로 찌르는 절절한 한탄이었고 그만큼 절체절명의 위기였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위기는 역설적으로 우리 소재 산업의 도약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연구개발, R&D 예산을 대폭 증액했고 코오롱 인더스트리는 독자적으로 투명 폴리이미드 필름 국산화에 성공하며 자립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7년이 흐른 2026년 5월 광주과학기술원 지스트의 한 연구실에서 또 한 번의 결정적 기술 혁신이 터져나왔습니다.
감옥규 교수 연구팀이 발표한 차세대 투명 보호 필름 기술이 그것입니다. 이 성과는 한 달 뒤 국제학술지 프라그레스인 오어게닉 코팅즈에 게재되어 전 세계적으로 혁신성과 완성도를 인정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술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전 세계 디스플레이 업계가 광주과학기술원의 작은 연구실 발표에 긴장하는 걸까요? 여러분, 지금 손에 든 스마트폰의 액정 보호 필름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붙였을 때와 달리 한 달만 지나도 잔기스가 잔뜩 생기고 모서리에는 미세한 균열이 거미줄처럼 번지지 않나요? 심지어 한번 떨어뜨리기라도 하면 보호 필름은 금세 만신창이가 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기존 보호 필름 대부분은 폴리카보네이트 같은 플라스틱 위에 보호층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제조되는데 이 과정에서 필름 내부의 힘이 한 점에 집중되는 응력 집중 현상이 발생합니다. 게다가 접착도 균일하지 않아 충격이 한번 가해지면 그 부분부터 떨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한국 연구팀이 주목한 개념은 바로 계면입니다. 계면이란 서로 다른 두 물질이 만나는 경계면을 뜻하는데 이 경계면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필름의 내구성과 성능을 결정짓는 핵심 열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콘크리트 다리를 만들 때 철근을 넣는 이유를 아시나요? 콘크리트는 압축에는 강하지만 휘거나 당기는 힘에는 약합니다. 그래서 철근을 넣어 두 재료가 함께 하중을 분산하도록 만듭니다. 하지만 만약 콘크리트와 철근 사이 접착이 부실하다면 결국 다리는 무너집니다. 이번 신소재의 핵심도 이와 같습니다. 두 재료가 만나는 경계면을 어떻게 강력하고 균일하게 결합시키느냐가 전부였던 것이죠. 광주과학기술원 감옥규 교수 연구팀은 이 경계면을 정교하게 설계하기 위해 실록산, 실락세인, 과에폭시, 에팍시를 절묘하게 조합했습니다. 실록산은 단단함을 담당하는 재료로 실리콘과 산소가 3차원 그물망처럼 얽혀 있어 외부 충격이 한 점에 집중되지 않고 전체로 고르게 분산되도록 합니다. 마치 야구공을 콘크리트 벽에 던지면 산산조각나지만 축구 골대 그물에 던지면 충격이 그물망 전체에 퍼져공이 보호되는 원리와 같습니다. 여기에 에폭시가 접착력을 담당해 두 층 사이를 빈틈없이 단단하게 붙여줍니다. 중간층 역할을 하는 프라이머까지 더해져 마법 같은 효과가 탄생합니다. 결과적으로 표면은 강화유리 수준의 단단함을 얻으면서도 내부 구조는 어떤 충격에도 견딜 수 있는 안정성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연구팀은 실험실에서 이 필름을 극한 환경으로 테스트했습니다. 약 40 수준의 고속 낙하 충격을 가했는데 이는 5kg 무게의 물체를 80cm 높이에서 떨어뜨릴 때 발생하는 운동 에너지와 맞먹습니다. 기존 보호 필름이었다면 산산조각 났겠지만 이 신소재는 구조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표면 경도는 7H를 달성했는데 이는 가장 단단한 연필로 문질러도 흠집이 나지 않는 매우 높은 경도입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것은 마모 테스트 결과였습니다. 2000회 이상 반보 마찰에도 불구하고 광학적 투과율, 즉 빛이 얼마나 잘 통과하는지, 그리고 헤이즈, 화면 뿌옇게 보임 정도가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즉, 스마트폰을 매일 주머니에 넣고 열쇠나 동전과 부딪혀도 몇 년이 지나도 처음 산 상태 그대로의 투명함과 단단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없이 접었다 폈다 해도 유연성이 그대로 유지되어 단단함과 유연함의 공존이라는 과거 상식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한국이 디스플레이 산업의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마침내 손에 넣었다는 사실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그리고 이 기술은 스마트 5평가 지표에서 최상위인 AA 등급을 획득했습니다. 스마트5는 기술의 시장성, 모방 가능성, 활용도, 확장성, 이전 가능성을 종합평가하는 시스템인데 AA 등급은 원천 기술의 우수성과 강력한 지식재산권, IP, 보호까지 인정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즉, 다른 나라가 쉽게 모방할 수 없도록 법적 방패까지 갖춘 기술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미스터리가 풀립니다. 글로벌 대기업들이 이 발표에 긴장하는 걸까요? 그 답을 이해하기 위해 또 다른 한국발 신소재인 나노셀룰로스, 네노세렐로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무에서 강철보다 강한 물질을 뽑아낼 수 있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종이의 원료인 펄프에서 추출한 가느다란 섬유 한 가닥이 굵기 대비 강철보다 8배 강한 인장력을 가진다는 사실은 경이롭기 그지없습니다. 나노는 10억분의 1을 뜻합니다. 머리카락 한 올 굵기가 약 100 마이크로미터인데 비해 나노셀룰로스 섬유는 그보다 수천에서 수만 배 더 가늘어 눈으로 전혀 볼 수 없습니다.
이 미세한 섬유들을 모아 복합 소재로 만들면 무게는 철의 5분의 1에도 못 미치면서도 강도는 철보다 5배 이상 뛰어납니다. 특히 박테리아가 만들어낸 셀룰로스는 강철보다 무려 8배 강한 인장 능력을 자랑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자동차 차체에 쓰이는 강철 부품을 이 나노셀룰로스 복합 소재로 대체하면 같은 강도를 유지하면서 무게는 훨씬 가벼워집니다. 그 결과 연비가 개선되고 사고 시 충격 분산 효과로 안전성도 높아집니다. 항공기, 위성, 전기차 산업에서 1kg만 무게를 줄여도 평생 연료비와 운용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절감된다는 점에서 이 기술의 가치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더욱이 나노셀룰로스는 광학적 투명성에서도 탁월합니다. 대나무에서 추출한 나노셀룰로스 신소재는 유리보다도 더 투명한 빛 투과율을 보입니다. 일반 유리가 보통 90% 초반대인데 비해 이 소재는 97에서 98%의 투과율을 자랑합니다. 즉, 종이처럼 얇고 가벼우면서도 유리보다 더 투명한 투명 종이를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이 투명 종이 위에 전기 회로를 새기고 태양전지를 올리는 시대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국 메릴랜드 대학과 일부 연구팀은 투과율 96%, 헤이즈 60%인 특수종이 기판을 개발해 태양전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빛은 잘 통과하면서도 내부에서는 적당히 산란되어 태양전지 셀이 더 많은 빛을 흡수할 수 있도록 돕는 구조입니다. 또한 인하대학교 연구팀은 특성이 강화된 나노셀룰로스 종이로 주파수를 전달하는 종이 스피커를 개발했고, 핀란드 알토 대학 연구팀은 나노셀룰로스 표면의 생물학적 구조를 모방해 바이러스를 흡착 및 무력화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것이 마스크 필터에 적용되면 코로나와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도 훨씬 강력한 방어막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혁신적인 소재가 지금까지 우리 손에 들리지 않았을까요? 여기서 두 번째 미스터리가 등장합니다. 나노셀룰로스는 크게 CNF, 세렐로스 네노파이버와 CNC, 세렐로스 네노크리스텔 두 종류로 나뉩니다. CNF는 펄프를 강한 전달력이나 고압 충격으로 분해해 만드는 방식으로 길쭉한 섬유 구조 덕분에 강화제로 훌륭하지만 생산에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되고 비용이 높습니다. 반면 CNC는 산을 이용해 비결정질 부분을 녹여내고 결정질 섬유만 남기는 방식인데 수율이 40%도 채 안되고 생산 과정에서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해 경제성이 떨어집니다. 결국 나노셀룰로스는 친환경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생산 비용이 kg당 약 10만원에 달해 플라스틱 대비 터무니없이 비싼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제적 병목 현상이 친환경 소재 확산을 가로막는 주된 이유입니다. 그러면 이 가격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광주과학기술원 연구진이 개발한 신소재 기술이 나노셀룰로스의 가장 큰 약점인 수분 차단성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다는 가설은 어떤 의미일까요? 현재 나노셀룰로스 복합 소재는 수분에 매우 약해 내수 유지 시간이 보통 20분 내외에 불과합니다. 즉, 비나 습도가 높은 환경에서는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합니다. 게다가 앞서 언급한 계면, 즉 경계면에서의 접착 문제도 반드시 해결되어야 완전한 상용화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연구는 바로 이 수분 문제를 극복하고 단단함과 유연함, 내수성까지 갖춘 완벽한 차세대 소재를 구현한 것입니다. 광주과학기술원 강규 교수팀이 개발한 실록산, 실락세인, 과 에폭시, 에팍시 기반의 계면 제어 기술은 분리 현상 문제뿐 아니라 소재의 표면 접착력과 관련된 여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플랫폼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단순히 디스플레이 보호 필름용으로 개발되었지만 나노셀룰로스라는 친환경 소재의 약점을 보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만약 이 가설이 사실로 입증된다면 자동차 산업, 디스플레이, 우주항공, 의료기기, 에너지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명적인 변화를 불러올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산업에서는 내구성이 뛰어나면서도 가벼운 소재로 연비 향상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고, 디스플레이 산업에서는 더욱 얇고 유연하면서도 내구성 강한 보호 필름과 터치 패널 제작이 가능해집니다. 우주항공 분야에서는 극한 환경에서도 견디는 경량 소재로 위성을 제작할 수 있으며,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바이오 적합성과 기능성을 동시에 구현하는 혁신적 소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산업에서도 고효율 태양전지, 차세대 배터리 소재로 활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광주 한 연구실에서 출발한 이 기술이 산업 전반을 뒤흔드는 거대한 폭탄으로 성장할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점은 매우 놀랍고 고무적입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사례는 폴리비닐 알코올, PBA, 필름의 문제점입니다. PBA는 다양한 산업에서 널리 쓰이는 친환경 필름 소재지만 열 팽창 계수, CTE가 매우 높아 온도 변화에 따른 미세한 팽창과 수축이 반복되면서 균열 및 층간 분리 현상이 발생하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일반 PVA 필름의 CTE가 400ppm 이상인데 비해 한국 연구진은 나노셀룰로스 표면을 화학적으로 개질하는 MCNFTI 30법으로 이 값을 100ppm 수준으로 대폭 낮추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기존 대비 4배 이상의 개선이며 우주 환경에서 요구하는 극한 온도 변화에도 견디는 수준입니다. 이처럼 나노셀룰로스는 군사용 위성용 라이더, 광학 부품의 핵심 소재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라이더는 레이저를 이용해 적군 위치와 거리를 정밀 측정하는 무기 시스템으로 미사일 유도, 정찰, 우주항공기 충돌 회피 등에 필수적입니다. 이 시스템의 핵심 부품인 초소형 광학 렌즈 포탄시브는 극한 온도 변화에도 형태 유지, 경량성, 광학적 투명성을 모두 갖춰야 하는데 나노셀룰로스가 이 조건을 충족하는 유력한 후보로 꼽힙니다. 즉, 친환경 소재로만 여겨졌던 나노셀룰로스가 국가 안보의 핵심 자산으로 격상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미국, 일본, 중국, 유럽 등 전 세계가 이 기술의 핵심 특허와 소재 기술 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나사는 이 소재를 차세대 우주 망원경 광학 부품과 화성 탐사선 경량 구조재 후보로 적극 연구 중이며 우주에 1kg을 쏘아 올리는 비용이 수천만 원에서 수십억 원에 이르기 때문에 경량화는 비용 절감과 미션 성공률 향상에 직결됩니다. 한편 중국은 막대한 펄프 생산 능력과 정부 보조금을 무기로 나노셀룰로스 대량 양산 인프라를 빠르게 구축하며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은 단순 가격 경쟁이 아닌 품질과 원천 특허, 계면 공학 등 차별화된 응용 기술로 글로벌 시장을 선점해야 합니다. 기술 격차를 무기로 한 승부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글로벌 대기업들이 이 신소재의 출시를 의도적으로 늦추고 있다는 가설입니다. 이미 수십조 원을 투자해 초박형 유리 공장을 완공한 글로벌 기업들은 신소재가 조기에 상용화되면 기존 설비가 구식이 되고 막대한 자본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출시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 기술 문제가 아니라 거대 자본과 경제 논리가 신기술 확산에 얼마나 깊게 개입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 사례입니다. 과거 코닥이 디지털 카메라 기술을 의도적으로 묻어두고 필름 사업을 고수하다 몰락한 사례는 이와 닮았습니다. 기술 상용화 타이밍은 단순 기술력뿐 아니라 경제 정치적 이해관계에 깊게 얽혀 있음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글로벌 견제에도 불구하고 나노셀룰로스 소재 시장은 폭발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글로벌 나노셀룰로스 시장 점유율은 약 23%로 예상되며 특히 친환경 규제가 엄격한 독일 패키징 시장에서는 22.4%에 이릅니다. 연평균 성장률은 21.2%에 달해 3.5년마다 시장 규모가 2배로 커지는 셈입니다. 2034년에는 시장 규모가 약 35억 3,148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한국은 글로벌 톱티어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일본은 2015년 세계 최초로 나노셀룰로스 시트를 적용한 성인용 기저질을 출시하며 시장을 선점했고 2016년에는 투명 시트를 개발하는 등 10년 이상 앞서 나갔습니다. 오사카 에너지기술연구소는 플라스틱 강화용 나노파이버를 발표하며 소재 개발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2019년 일본 수출 규제와 정부의 국가 차원의 정책 대응으로 21년 격차를 빠르게 좁히고 결정적 기술 조각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2023년 7월 나노코리아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제4기 국가 나노 기술지도 내셔널 내노테크놀로지 로드맵 2023-2032는 나노기술이 반도체와 에너지 안보 핵심임을 명확히 천명했습니다. 노벨상 수상자 슈지 나카무라 교수도 참석해 강력한 기술 진흥 필요성을 강조했고 한국 정부는 이를 국가 전략 자산으로 격상시켰습니다. 강규 교수 연구팀의 혁신적 성과도 이처럼 정책적 뒷받침 속에서 가능해진 것입니다. 흥미로운 일화도 있습니다. 감옥규 교수팀이 단단함과 유연함을 동시에 갖춘 나노셀룰로스 소재의 물리적 특성을 측정했을 때 너무 놀라워 연구원들조차 측정 장비 고장을 의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반복 실험과 다양한 장비 검증 끝에 결과가 일관되게 나왔고 이는 한국 소재 기술의 역사적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현재 이 기술의 산업적 상용화를 위해 지스트 강규 연구팀은 리세 희거 연구센터,
반도체 장비 상장사 유니트테스트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 중입니다. 최종 목표는 계면 프라이머 공법을 차세대 6세대 태양전지 OPV 표면에 직접 적용하는 롤투롤 자동화 코팅 공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롤투롤 공정은 필름을 연속적으로 통과시키며 코팅하는 방식으로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현재 KG당 10만원대인 나노셀룰로스 생산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수율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 산업이나 대형 디스플레이 산업 등에서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소재를 공급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LG전자는 대나무 유래 나노셀룰로스를 활용해 대시보드 일체형 곡면 컨트롤 패드 양산 테스트를 진행 중이며 차세대 고성능 리튬이온 배터리용 바이오 필름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즉, 한국 대기업들도 이미 이 신소재를 자사 제품에 적극 도입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소재가 우리의 일상에 가져올 변화는 무엇일까요? 가까운 미래, 스마트폰은 떨어뜨려도 깨지지 않는 내구성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자동차 대시보드는 한 번의 터치로 형태가 변하는 곡면 디스플레이로 혁신을 이루고 전기차는 무게가 줄어 한 번 충전으로 더 먼 거리를 달릴 수 있게 됩니다. 마스크는 바이러스 차단을 넘어 표면에서 바이러스를 무력화하는 액티브 방역 소재로 진화하며 집거실 TV는 종이처럼 말아서 보관할 수 있을 만큼 가볍고 유연해질 것입니다. 우주에 쏘아올린 인공위성은 한국 소재 광학 부품 덕분에 적국 미사일 발사 징후를 더욱 정밀하게 탐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혁신은 광주 한 연구실에서 시작된 작은 발견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점에서 더욱 감동적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요약하면 첫째, 지스트 강규 교수팀이 개발한 계면 제어 공학 기술은 단단함과 유연함이라는 물리적 모순을 동시에 구현해 차세대 디스플레이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했습니다. 둘째, 나노셀룰로스는 친환경 소재를 넘어 우주, 방산, 의료, 에너지 산업 한도를 뒤흔들 수 있는 만능 소재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셋째, 글로벌 대기업들이 기존 설비 감가상각 문제로 신소재 출시를 늦추고 있다는 가설은 우리가 단순 소비자가 아닌 시장을 만드는 주체로 성장했다는 증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술은 소재 개발을 넘어 국가 안보와 직결된 전략적 자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과제는 무엇일까요? 대한민국이 이 소재 패권을 확실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시급합니다. 첫째, 대량 생산을 위한 추출 인프라를 국책으로 구축해 원가를 대폭 절감하는 것입니다. 현재 나노셀룰로스 생산 수율이 40% 미만이라는 병목 현상을 타파해야 합니다. 둘째, AA급 원천 특허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특허 방어 연합군을 상설 운영해 글로벌 대기업들이 기술을 베끼지 못하도록 법적, 제도적 장벽을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방산 및 우주 기술 분야에서 실전 도입과 연계된 공공우선 조달 제도를 강화해 정부가 먼저 구매하고 실증 데이터를 확보, 이를 글로벌 시장 진출의 무기로 삼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봅시다. 30년 전만 해도 우리는 일본의 모방자라는 비웃음을 받았고 20년 전에는 일본 부품 없이는 반도체를 만들지 못하는 나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광주 작은 연구실에서 나온 한 장의 필름이 세계적인 대기업의 수십조 원짜리 공장을 무력화하고 우리 정부의 국가 나노 기술 지도가 미국과 일본의 견제를 받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우리가 더 이상 외국 기술에 의존하는 수동적 소비자가 아니라 세계가 우리 기술을 사려고 줄 서는 적극적인 기술 강국으로 진입했음을 의미합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광주에서 시작된 작은 빗줄기가 어디까지 뻗어나갈지, 그리고 그 결과가 우리 일상의 모습까지 근본적으로 바꿀지 기대와 희망을 함께 품어봅시다. 여러분은 이번 한국연구진의 신소재 개발 소식 중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야기한 모든 요소는 단순한 과학기술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계면 공학이란 자연에서 발견되는 원천 소재 특성을 미세하게 조절하고 극대화의 맞춤형 성능을 창출하는 최첨단 기술입니다. 단단함과 유연함이라는 물리적 모순을 동시에 구현하는 것은 혁신 그 자체입니다. 나무에서 추출한 나노셀룰로스는 가볍고 강철보다 강하며 친환경 생분해성 소재로 미래 소재 산업을 뒤흔들 혁신 물질입니다. 자동차 부품, 전자기기 케이스, 유료용 재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존 플라스틱과 금속을 대체하며 지속 가능한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대기업과의 경쟁 속에서도 한국 연구진이 보여주는 뚝심은
우리 과학기술 발전의 희망적인 미래를 보여줍니다. 거대 기업이 기술 혁신을 독점하려는 현실에서 중소연구팀과 스타트업이 독자적 길을 개척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꾸준한 연구와 도전 정신으로 새로운 소재와 기술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뚝심과 열정은 한국이 글로벌 기술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이번 내용을 보고 느낀 점이나 궁금한 점, 앞으로 기대하는 바를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 하나하나가 더 깊고 풍부한 경제 기술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좋은 콘텐츠 제작의 원동력이 된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앞으로도 첨단 기술과 경제 트렌드에 관한 알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